세차 이야기 186편 에피소드 5. 흙모래 오염이 많은 중고 차량 2016년식 산타페 DM. 부모님이 하해 농장을 하면서 시골에서 타던 차량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뭐 다음 주나 2세가 태어납니다. 그 신생활 태울 차량으로 해서 토탈 스팀 디클리닝 패키지는 아니고 그 밑에 그 시트를 뜯지 않는 작업을 요청하셔가지고 스팀 세미 클리닝, 말 그대로 토탈보다는 디테일링한 작업 내용들이 몇 개가 빠지고, 그리고 특히 이 차는 흙모래가 사전 예약 때 저한테 들어오지 않은 정보가 누락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이, 지금 이 차가 9시에 예약 입고를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하고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1시가 다 돼가지고 지금 에바 클리닝 끝나고 아직 다른 부속품들 조립도 안 됐고 지금 트렁크 이렇게 조립도 안 된 상태입니다. 자, 배출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놈은 이놈은 당연히 이제 까만 카본 먼지하고 흙모래가 있죠. 2006년식이 한 11만 몇천 킬로 됐습니다. 거의 이제 주 사용처가 시골이고, 바닷가 쪽하고는 또 다릅니다. 바닷가 쪽은 차들이 보면 또 녹이 많이 쓸고, 이런 게 이제 사전 예약 때 정보가 중고차 구입이지만 이전에 어디서 사용했다.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올란도 차량, 그분은 참 멀리서도 오셨는데 이전에 타던 사람이 캠핑을 좋아했는데 한 7년을 탔대요. 근데 7년 동안 내부 세차 위생 관리를 한 번도 안 한 거였지. 그래서 그분은 직거래를 했는데 직거래한 게 오히려 손해였어요. 이 차는 어떤가? 자, 첫 번째 배출소가 세척제 색깔이 좀 있는 타입이라서 이런데 7년이 안 된 차량 치고는 이렇게 오염수들 기준으로 당연히 흙먼지가 많이 있는 차였고, 그리고 흙먼지가 많다 보니까 에어컨 필터를 교체를 해도 그 주변 환경에서 이렇게 나쁜 먼지들이 옵니다. 이 바가지 숫자가 다가 아니고 이 바가지에도 물을 가득 채웠거든요. 그리고 19리터 대용량을 2번을 물을 받았고, 그리고 4리터 거의 45리터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 결국은 왜 저기 안 보이냐 하면 이게 보이죠? 물 보이죠? 이게 이제 드레인 호스에서 일자로 떨어지는 타입들이 있고, 차량 하부 어떤 메커니즘 상의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언더커버를 씌워놨는데 그 밑으로 물이 떨어져서 물을 받아내는 통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이제 빠져서 이렇게 흘러 나왔어요. 어떤 차종은 깨끗하게 잘 있고 어떤 차종은 심한데 이 차종은 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자, 이거 보면 압니다. 자, 이게 그 에바포레이터에서 옆으로 흘러내린 먼지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은 마무리 되는데요. 조금 극심한 오염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보통 이렇게 괜찮다고 맡기시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이때까지 등산을 자주 다니고 캠핑을 자주 다니고 현장에 아파트 공사 현장, 그런 데는 뭐 당연히 건설업이니까 흙을 밟고 시멘트를 밟잖아요. 그런 계통에 있는 차처럼 이렇게 오늘 많이 힘들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제가 고객님께 메시지 보냈지만 내일 저는 아침 7시부터 일을 해야 돼요. 7시에 나와가 8시 차부터. 근데 이 차를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제가 누누이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그 단순 세차도 이제 저는 잘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세차를 맡길 때도 포인트만 보면 알아요. 이 포인트 하나만 봐도 얼마나 안 했는지. 그리고 외부 세차만 따로도 안 받는 이유가 외부 세차의 구분도 결국은 세차를 하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게 한계라는 거지, 한계.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보세요. 이런데 흙먼지가 쌓이는데 결국은 다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착각들을 하시는 게 이벤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운전자가 요청한 게 뭔지, 어떤 게 이슈화 됐는지. 이 차의 목적은
신생아를 태울 차량인데 유일하게 제 기억으로 시트를 안 뜯은 차입니다. 뜯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에바 클리닝도 일반 차량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시트를 안 뜯었지만 제가 담배빵을 발견했거든, 바닥에서. 그게 보통 중고차 사오실 때나 아니면 뭐 직접 거래를 하실 때 흡연차가 아니라고 했는데 흡연 흔적들이 나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쪽 뒤쪽에서 담배빵이 아까 있었어요. 저쪽에도 있었고. 그런데 뭐 담배를 안 폈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작업하는 차들은 사전 예약 때도 차량 기본 체크를 하고 정확하게 기본 구두 견적, 일종의 가견적입니다. 결정되는 거는 시트 해체 조건으로 시작돼서 시트 해체한 다음에 다른 오염들이 발견되면 추가로 작업되는 부분은 추가로 계산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차는 제가 9시에 입고돼서 10시 시작해서 유막 제거까지 다 하고 세차 마무리하고 완료 마무리까지 하고 늦어도 저녁 7, 8시를 예상했는데 지금 결국은 제가 유막 제거하고 세차하고 새벽 2, 3시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차를 맡기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작업자 입장에서는 뭐 고객이 될 사람들이 어떤 정보 공유를 해서 오겠다는데 말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하는 일을 조금 레벨업을 했고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에 흔해 빠진 그런 비교식으로 다른 업체들하고 해서 딴 데는 어떻게 하는데 이런 걸로 비교 대상도 되기 싫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인데 그 사전 정보가 누락되고 숨기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상위 버전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걸 하위 버전으로 하면 작업자는 그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작업 결과는 좋아졌다. 자, 이렇게만 봐도 좋아졌고, 그리고 개중에 이슈화를 이벤트를 떠나가지고 엉뚱한 걸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사장님, 이건 왜 안 했어요? 이건 왜 안 했어요? 이건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청하실 때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어느 견적을 받았고 어느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한 작업인지를 한 번 더 곱씹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작업자는 지금 제때 밥도 못 먹고 어쨌든 내일 스케줄이 없더라도 이 차는 사실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 사실은 이거 잘 비로소 될 게 아니고, 흙먼지가 많은 차는 제가 후각이 좋아가지고 흙먼지가 많은 차는 아직도 흙먼지 냄새가 납니다. 이게 일부 클리닝을 잘 했지만 생각보다 깔끔하게 됐다. 그리고 트렁크는 보통 사용을 안 하고 개중에 산타페나 베라크루즈 7인승은 더 난리가 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매트도 조금 더 스팀기에다 올려서 말릴 거고, 기존의 매트는 버려야 됩니다. 자, 흙먼지가 많았던 부분들, 자, 여기에 엄청난 6년 동안 끼어 있었죠. 근데 다 못합니다. 그리고 휠하우스 같은 경우도 제가 고객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이게 일반적인 스팀 세차 가서 어디 하지도 못해요. 이 진흙물이 나와요. 진흙물. 자, 이렇게 해서 차는 컨디션을 좋게 드레싱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는 늘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차량 상태를 봤을 때 하위 등급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 마음에 알고 있는데 고객이 하위 등급으로 요청하면 제가 찝찝하게 생각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상위 버전에서 그걸 견적을 넣은 게 돈을 다 버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 조각조각 냈을 때 천장 작업만 만약에 요청한다 하면 결국은 또 시트 일부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차는 천장 작업만 그냥 15만 원 주세요 하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신생아 차량, 유아 동성 차량, 아이 동성 차량, 가족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면 돈은 정비라, 이 부분도 정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세차에 포커스를 두니까
세차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중고차를 샀을 때 아까 여기 진흙탕이었거든. 진흙탕. 페달 자체가 진흙탕이었어요. 이렇게 끄덕졌습니다. 시트 탈착을 아예 하지 않고, 그래서 시간 소요가 더 되는 겁니다. 이게 작업자가 요청하는 부분이나 협의하는 부분이 작업자도 편해야 좋은 퀄리티가 나옵니다. 다음에 이런 걸 보시고 이렇게 실내 클리닝 해야 되면 무조건 시트를 탈착해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권장합니다. 그래야 작업성도 좋고 클리닝 퀄리티도 더 나오고 구석구석, 그리고 안전벨트 이런 것들도 오래 사용하면 이게 때가 다 묻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작업 기준 예상보다 오버타임이 4-5시간 이상씩 갈 겁니다. 그러면 저만 손해거든요. 자, 그래서 작업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중요하고 작업 난이도와 그리고 원래 약속대로의 모든 공정들을 다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전면 유리하고 운전석 옆 유리, 보조석 옆 유리, 사이드 미러, 유막 제거하고 세차하고 발속 코팅하고 와이퍼 교체하고 이렇게 작업을 끝내야 됩니다. 자, 이상 신생아를 태울 차량인데 연식이 2016년식 11만 몇천 킬로, 그리고 흙 오염 모래 오염 상태가 굉장히 실내에 심했던 차량입니다. 일단은 세미 클리닝으로 5인승 시트 해체를 하지 않고 좀 힘든 작업이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다. 에바 클리닝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드레인 호스 옆으로 흐르는 물이 워낙에 많아서 45리터 이상을 작업을 하고 흘러간 물 외에 받아낸 게 이런 오염을 만들었다. 자, 왼쪽에는 펜볼로 모터 오염. 자, 첫 번째 배출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5, 6, 7, 8. 이 차 기준으로 열 몇 바가지가 원래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트렁크, 함, 흙 있는 거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는 블로모터 조립할 거고, 자, 에어컨 필터 넣고 향균 코팅 서비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마무리하고 이 차는 또 제가 화이팅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여름 건강히 나십시오.